사람 봐가면서 장난쳐라. 이강인 폭행 편파 판정에 열받은 비명 칼춤 추자 심판진 초긴장 사태. 승리에도 마냥 웃을 수 없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5일 카타르 자신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바레인과의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1차전 3에서 1로 승리했다. 1960년 이후 64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클린스만호는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5개의 경고는 아쉬움으로 남았다. 받을 만한 경고도 있었지만 주심의 일관성 없는 판정이 더해져 험난한 대회가 이어지게 됐다. 이날 경기는 중국 출신 심판들이 관장했다. 주심은 마닝, 부심으로 주페이, 장챙, 비디오 판독 심판은 푸밍이 맡았다. 특히 마닝 주심은 2011년부터 국제축구연맹 국제심판으로 활약했다. 한국 대표팀이 치른 A매치에도 휘스를 불었다. 2016년 캐나다, 2017년 세르비아, 2018년 코스타리카전 등에서 주심을 맡았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몸싸움에 관대한 듯 보였던 마닝 심판은 전반 9분 박용우에게 경고를 꺼내들었다. 이어 12분에는 김민재에게도 경고를 줬다. 바레인의 역습을 의도적으로 저지했다는 판정이었다. 전반 28분 이기재도 경고를 받았는데 석연치 않은 판정이 더해졌다. 영리하지 못한 대처를 했지만 경고를 받을 만큼 거친 플레이는 아니었다. 바레인 선수들이 항의하자 뒤늦게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 하지만 바레인의 거친 플레이에는 침묵을 지켰다. 후반에 이강인이 상대와 무릎을 부딪혀 쓰러졌지만 파울이 불리지 않았다. 손흥민도 안면을 강타했지만 넘어갔다. 클린스만 감독과 주장 손흥민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반에 3장의 경고를 받은 클린스만호는 후반에 조규성과 손흥민까지 옐로카드를 받았다. 총 5명이 예선 첫 경기부터 경고를 떠안게 됐다. 우승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첫 경기에서 대량으로 경고를 받은 것은 아쉬운 결과다. 더군다나 일관성이 사라진 주심의 판정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클린스만호가 헤쳐나가야 할 위기 중 하나다. 이번 대회는 8강전까지 경고를 안고 뛰게 된다. 8강전에서 경고를 받으면 준결승에 나설 수 없다. 경고 관리가 아시안컵 우승의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2. 슛돌이 넘어 대표팀 핵심 전력까지 멀티골 이강인. 아시안컵 지배하러 간다. 아시안컵 2023. 축구대표팀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이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에서도 황금 왼발을 입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동시에 클린스만호 승선 후 대표팀의 22골 중 14골에 관여하며 핵심 전력으로 우뚝 섰다. 한국은 15일 한국 시간 카타르 알라이안의 자신 반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바레인과의 2023 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1차전에서 3에서 1로 이겼다. 이날 한국은 바레인과 만나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 무더위 속에 열린 경기에선 초반부터 경기 템포가 다소 느렸고 패스가 끊기는 장면이 반복됐다. 여기에 중국 출신의 마닝 주심은 소프트콜로 경기 템포를 빈번히 끊었다. 템포를 찾지 못한 한국은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도 바레인의 날카로운 역습에 흔들려야 했다. 특히 알리 마단에게 1대1 찬스를 허용하는 등 아찔한 장면도 연출되기도 했다. 다행히 마단의 슈팅은 골대 위로 벗어났다. 위기를 넘긴 한국은 전반 38분 김민재의 롱패스를 받은 이재성이 중앙으로 크로스를 시도했다. 이를 황인범이 왼발로 밀어넣으며 선제골을 터뜨렸다. 전반을 1에서 0으로 마쳤지만 문제는 수비진이 전반에 수확한 옐로카드였다. 3선 미드필더 박용우를 시작으로 김민재와 이기재가 차례로 옐로카드를 받았다. 워낙 경기 초반에 받은 탓에 소극적인 플레이가 강제됐다. 이는 후반 6분 실점으로 이어졌다. 마단과 카밀 알 아스와드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슈팅까지 이어갔고 수비 맞고 흐른 공을 압두라 알 하샤시가 밀어넣으며 균형을 맞췄다. 세컨볼이 제대로 튀지 않은 불운 섞인 장면이었지만 적극적인 수비가 힘든 상황이었다. 첫 단추부터 험난한 그림이 예상됐지만 해결사로 나선 건 이강인이었다.
그는 후반 11분 김민재로부터 패스를 받은 뒤 아크 정면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바레인의 골문을 열었다. 이강인의 쇼는 이어졌다. 바로 13분 뒤엔 손흥민 황인범이 이어간 역습 상황에서 공을 건네받은 뒤 상대 수비를 제치고 다시 한번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단숨에 리드를 찾은 한국은 여유롭게 로테이션까지 가동하며 조별리그 첫 승리를 신고했다. 이날 이강인의 존재감이 더욱 돋보인 이유는 그가 최근 대표팀에서 보여준 활약 탓이다. 경기 뒤 쿠팡 플레이에 따르면 이강인은 대표팀의 최근 22득점 중 무려 14골에 관여했다. 그는 6골과 3개 도움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득점으로 이어진 기점 패스 등을 추가하면 해당 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강인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시안컵 데뷔전에서 멀티골 포함팀의 승리를 이끈 이강인이 과연 한국을 우승까지 이끌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3. 탈모 논란, 이미지 확 바뀐 살라. 하마터면 큰일 날 뻔, 이집트. 피파 랭킹 78계단 차이 모잠비크와 2에서 이진단무, 모하메드 살라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이집트는 15일 오전 2시, 한국 시간,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 위치한 펠릭스 우프의 부하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프리카 축구연맹 네이션스컵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모잠비크와 접전 끝에 2에서 2로 비겼다.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과 함께 네이션스컵도 개막했다. 살라가 이끄는 이집트는 여러모로 많은 기대를 받았다. 2021 네이션스컵 준우승을 달성했었고 무엇보다 리버풀은 물론 프리미어리그 리빙 레전드로 활약하고 있는 살라 때문이었다. 여기에 유럽 무대 곳곳을 누비고 있는 선수도 많아 전력도 강력했다. 대회 개막에 앞서 위르겐 클롭 감독이 남긴 농담에서 살라가 지닌 존재감이 느껴진다. 잉글랜드 FA컵 3라운드 64강 아스널전에 앞서 클롭 감독은 아시안컵에 나서는 엔도 와타루와 네이션스컵에 나서는 살라 관련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클롭 감독은 개인적으로 분명 두 사람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한다면 너무나 기쁘겠지만 그건 불가능할 것이다. 또 대회에서 우승할 수도 있다. 라고 웃으며 농담을 남겼다. 그렇게 아프리카 정상에 도전한 살라와 이집트. 조별리그 첫 상대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차이가 큰 모잠비크였다. 시작도 좋았다. 전반 2분 살라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내준 볼을 모스타파 모하메드가 넘어지면서 밀어넣어 선제골을 터뜨렸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흐름이 펼쳐졌다. 반격에 나선 모잠비크가 기어코 승부를 뒤집은 것. 후반 10분 위티가 도밍고스 크로스의 헤더에 동점골을 기록했다. 후반 13분 기마 패스를 받은 클레시오 바우케가 1대1 찬스에서 역전골을 터뜨렸다. 이집트는 4차례 교체 카드를 활용하며 추격에 나섰다. 경기 종료 직전에야 균형이 맞춰졌다. 후반 추가 시간 모하메드가 박스 안경합 과정에서 상대와 충돌하고 쓰러졌다. 주심은 비디오 판독 끝에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키커로 나선 살라가 구석을 노린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결국 경기는 2에서 2 무승부로 막을 내렸다. 지난 뉴캐슬 유나이티드전 당시 지저분했던 머리를 단정하게 이발한 살라. 최약체라 불리는 모잠비크에게 덜미를 잡힐 뻔했지만 간신히 이변을 모면했다. 살라와 이집트는 19일 오전 5시 가나 피파 랭킹 61위와 맞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4. 허벅지에 구멍이 뚫렸다. 맨시티 GK. 끔찍한 부상 오른쪽 화살표 팬들은 어리석은 규칙에 의해 팀이 끝났다. 분노. 맨체스터 시티 팬들이 에데르송 부상 직전 장면을 놓고 분노했다. 맨시티는 14일 한국 시간 영국 뉴캐슬에 위치한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2023-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3에서 2역전승을 거뒀다. 경기 초반 끔찍한 부상이 나왔다. 전반 2분 맨시티 카일 워커가 알렉산더 이삭의 낮은 크로스를 막는 과정에서 골키퍼 에데르송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워커의 축구화가 에데르송의 허벅지를 가격했다. 축구화 스터드로 인해 허벅지에 구멍이 생길 정도로 강한 충돌이었다. 의료진이 급하게 투입돼 에데르송의 상태를 살핀 후 붕대로 응급처치를 했다.
그러나 경기를 이어갈 순 없었다. 에데르송은 전반 8분 만에 스테판 오르테가와 교체돼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갑자기 골키퍼가 바뀐 맨시티는 전반 35분 이상, 전반 37분 앤서니 고든에게 연달아 실점하며 2에서 1로 끌려갔다. 다행히 맨시티가 케빈 데 브라위너 투입 이후 역전에 성공했다. 후반 27분 데 브라위너가 드리블 후 깔아찬 슈팅이 그대로 동점골로 이어졌다. 후반 추가 시간 오스카 바비데 브라위너의 킥을 받아 역전골에 성공했다. 극적인 승리였으나 마냥 기뻐할 순 없었다. 이미 맨시티는 엘링 홀란, 존 스톤스, 마누엘 아칸지 등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전 골키퍼 에데르송이 다쳤다. 맨시티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 후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라며 의사들과 이야기하지 않았다. 에데르송이 경기장을 나갈 때 잘 걷지 못했지만 단순한 충돌이었다면 10일 정도 휴식하면 괜찮을 것이다. 만약 손상이 있으면 의사가 말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맨시티 팬들이 에데르송 부상에 분노했다. 충돌 당시 이삭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부심은 오프사이드 선언을 하지 않았다. 물론 오심은 아니다. 비디오 판독 도입 이후 득점과 밀접한 장면에선 심판들이 곧바로 판정을 내리지 않는다.